자, 오늘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PC, 즉 컴퓨터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죠. CPU,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운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컴포넌트가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이런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C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컴퓨터에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인 CPU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 CPU 밑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받쳐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토대, 파운데이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메인보드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C를 조립하거나 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있죠. 돈은 얼마가 있는데 내가 CPU를 뭘 고르는 게 좋을까? 메모리는 얼마만큼 해야 될까? VGA 카드는 어떤 걸 써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알다시피 CPU 종류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VGA 카드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사실 돈에 많이 얽매이긴 하지만 고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메모리도 가급적이면 좀 큰 걸 쓰고 싶고, 마찬가지로 메인보드도 여러분들이 만약 PC를 만든다 그러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메인보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떤 메인보드를 골라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메인보드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한번 나눠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크게 폼팩터가 어떤 것이냐, 사용할 수 있는 CPU의 소켓 타입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 다시 말하면 칩셋이 어떤 게 붙어 있느냐, 제조회사가 어디냐, 그리고 쓰임새가 어디냐, PC용이냐 아니면 사무용이냐, 공장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폼팩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만나볼 수 있는 PC용 메인보드의 폼팩터라고 하는 것은 ATX, 마이크로 ATX, eATX, 마이크로 ITX, 기차 ITX 아니에요. 그리고 MSTX, 이런 종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폼팩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 메인보드의 디멘전을 얘기하는 디멘전. 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크기가 클수록 기능이 강력하고, 크기가 작을수록 그 기능이 좀 제한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에 따른 메인보드의 능력을 폼팩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ATX가 제일 큰 거예요. 물론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더 큰 eATX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eATX는 서버급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쓰는 그런 PC를 생각한다면 ATX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ATX 쓸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ITX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소켓에 따라서도 이제 같은 ATX 보드다, 같은 마이크로 ATX 보드다 하더라도 소켓 종류에 따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CPU, 다시 말하면 그 메인보드에 장착을 할 수 있는 CPU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이제 2066 소켓이나 3647 소켓이다. 그렇다면 제온 CPU를 쓰는 거예요. 제온 CPU가 그 핀 소켓 어레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핀의 개수가 2066개인 제온이 있고 3647개인 제온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CPU에 하고 메인보드가 서로 연결되는 그 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세대나 11세대의 인텔 CPU를 쓴다. 그렇다면 소켓은 1200입니다. 핀이 1200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카이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이런 걸 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1151 소켓이라는 걸 쓰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아마 6세대에서 9세대 사이일 때인데, 이 PC들에서 장착되고 있는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소켓이 대부분 1151 또는 이것의 약간 개량형인 1151 V2
버전 2라고 그러죠. 네. 그런 소켓을 달고 있을 겁니다. 1151하고 1151V2는 모양은 똑같이 보이는데 다른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소켓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4세대나 5세대, 즉 이제 하스웰이나 아니면 브로드웰 CPU를 쓰는 그런 PC의 경우에는 뭐 1150 소켓, 앞에 보는 6세대나 9세대에서 사용하는 1151 소켓하고는 핀 하나 차이로 보이죠. 근데 핀 하나 차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밖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1150 소켓하고 1151 소켓은 전혀 다른 거예요. 호환이 안 됩니다, 전혀. 더 옛날로 가면은 뭐 1156 소켓이라든가 뭐 775 소켓, 뭐 심지어 478 소켓, 이게 펜티엄 시대에 쓰던 거죠. 이런 것도 뭐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엔간하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다. 그렇다면은 메인보드에 인텔 계열의 CPU를 쓴다. 그렇다면 아마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1150 소켓, 하스웰 소켓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1151 소켓일 겁니다. 그리고 엔간하면은 아마 1151 V2 소켓을 쓰는 CPU를 쓸 것이고, 최근에 PC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이제 10세대, 뭐 아니면 11세대, 그렇다고 그러면 1200 소켓을 쓸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제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목적이다 보니까 PC,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용으로는 적합한 건 아니에요. 성능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멀티코어를 사용하는 뭐 OLTP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응용에서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이 뭐 문서 작업을 하거나 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아니면 멀티코어 게임을 하거나 이런 데 최적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써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10세대 CPU 뭐 i5를 쓴다, i5 코어 i5를 쓴다, 그랬을 때 게임 성능하고 멀티코어 고사양 게임을 쓸 경우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뭐 배그라든가 아니면 오버워치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 CPU 성능으로 본다면은 제온이 그 10세대 CPU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온도 세대 따라 다릅니다. 같은 이제 뭐 9세대 10세대 제온을 지금 놓고 비교했을 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제온이 훨씬 비싼 CPU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근데 그게 제온 CPU가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하는 그런 설계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온 CPU를 가지고 PC를 만들어서 고사양 게임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다. 이건 좀 정신 나간 거죠. 예, 이 CPU의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냥 비싼 거면 좋은 줄 알고 만드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뭐 부전공하는 또는 복수전공하는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이런 무식한 짓 하면 안 돼요. 또는 AMD CPU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AMD도 인텔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소켓이 있습니다. CPU 종류에 따라서 소켓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라이젠, 스레드리퍼 뭐 1세대나 2세대, 3세대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STRX4 또는 이제 SWRX8 같은 그런 소켓을 쓰겠죠. 이건 아주 넓적한 소켓입니다. 아니면 이제 스레드리퍼나 그 밑에 뭐 카베리, 뭐 고다바리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뭐 AM4 소켓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TR4 소켓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AMD의 고사양 그 CPU인 뭐 에픽 같은 경우에는 SP3 소켓을 씁니다. 그 이외에 뭐 A 시리즈라든가 뭐 A10, A12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F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3 플러스 소켓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FM2 소켓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CPU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소켓이 다르고, 이 지원되는 소켓마다 메인보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 ATX 뭐 메인보드 쓴다 하더라도 어떤 CPU, 어느 제조회사의 CPU를 썼느냐, 그리고 어떤 CPU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지원되는 소켓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고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확인 안 하고 CPU 따로 사고 메인보드 따로 샀는데 소켓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럼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켓 타입의 CPU냐 하는 걸 확인하고 그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또는 거꾸로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메인보드가 이건데 이 메인보드가 어떤 CPU 타입을 소켓 타입을 지원하느냐 이걸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CPU를 써야 되는 것이죠. 뭐 그냥 각자 따로 그냥 알아서 뭐 좋은 거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호환이 되거나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를 뭐 폼팩터하고 소켓 타입만 가지고 우리가 딱 고를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하면 일단은 되긴 됩니다만은 메인보드가 제공하는 기능, 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메인보드에 이제 온보드 네트워크가 있다, 이더넷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메인보드에 따라 가지고 그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네트워크 속도가 1기가짜리인 것도 있고 100메가짜리인 것도 있고 2.5기가짜리인 것도 있고 5기가짜리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컨트롤러 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칩셋이라고 합니다. 이 칩셋에 대해서는 다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칩셋이 주어지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에 따른 그 구조, 반도체 그 역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이 시간에 그런 걸 다루어야 하는 그런 교과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칩셋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뒤에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칩셋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뭐 소켓 모양이라든가 기능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가 새로운 CPU를 갖다가 만약 개발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CPU를 지원하는 그러한 칩셋을 갖다가 같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칩셋은 뭐 다른 제조회사가 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CPU 회사들이 그 칩셋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을 설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온 CPU를 쓴다 그러게 되면 이제 X299나 이제 뭐 좀 옛날 같은 X99, X99 같은 이런 메인보드를 갖다가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칩셋 이름이에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 번호 있죠. 뭐 B250, 뭐 B560, 뭐 B570, H570 이런 얘기는 이건 전부 다 엄격히 말하면 메인보드의 번호가 아니에요. 그 메인보드가 달고 있는, 지원하는 바로 이 칩셋의 번호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메인보드 번호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Z보드 뭐 Z550 샀다, 그럼 그 보드의 번호가 Z550이 아니란 뜻이죠. 그 보드에 붙어있는 칩셋의 번호가 Z550이란 뜻입니다. 이 Z니 뭐 B니 H니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드의 클래스, 즉 칩셋의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 H 클래스는 가장 간단한 기능이고 B 클래스가 그 다음, Z 클래스가 제일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X 클래스는 제온 CPU 같은, 요거는 이제 AMD 같으면 이제 이 WX나 TRX 칩셋을 지원하는 그런 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Z보드에 해당하는, 인텔의 Z보드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X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X570, 뭐 X470, X399, 그리고 B보드에 해당하는 것이 뭐 X70, 뭐 B550, B450 이런 것들이고, H보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A520, 뭐 A320 같은 A라고 붙은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인텔 계열의 보드도 뭐 B라는 코드를 쓰고 B560, 그럼 이건 AMD의 B550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사용하는 것도 다르지만은 같은 급이 아니에요. 일단 AMD에서 얘기하는 이 클래스 이름 WRX, TRX, 뭐 X, 뭐 B, A라고 하는 것하고 인텔에서 나누는 이 클래스 B, H, 뭐 Q, Z 이거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면 AMD의 B550하고 인텔의 B560은 뭐 숫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B560은 인텔 CPU를 지원하는 칩셋이고 B550은 AMD CPU를 지원하는 칩셋이에요. 헷갈렸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칩셋을 달고 있는 메인보드를 쓰느냐 하는 것도 잘 골라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인보드를 제조하는 제조사, 즉 벤더죠. 이 벤더를 갖다가 어떤 벤더를 고를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잘 모를 때는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뭐 아서스를 쓰든지 에지락을 쓰든지 뭐 기가바이트를 쓰든지 뭐 MSI나 ECS 뭐 뭘 써도 좋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떤 벤더는 약간 뭐 고장이 잘 나고 어떤 벤더는 뭐 AS가 잘 되고
어떤 벤더는 뭐 메모리 호환성이 좋고 이런 얘기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뭐 정말 수백 개의 메인보드를 써봤습니다만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아주 프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프로의 프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 제조사의 특징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요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사의 물건을 갖다가 공급하는 공급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같은 에즈락 보드라 하더라도 그걸 제시언이 공급하느냐, ST컴이 뭐 공급하느냐, 마이크로닉스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릅니다만은 뭐 별 차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닉스 거 쓰다가 지금 보니까 포스콘 거밖에는 없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좀 불안하다, 문제 있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이 아서스라든가 에즈락, 뭐 기가바이트, MSI, ACS 이거 전부 다 똑같이 대만산 보드입니다. 대만의 업체들이 만든 거예요. 뭐 중국에서 만들거 뭐 대만을 중국이라 말하면 좀 관해겠죠. 어쨌든 간에 저 중국 본토에서 만들거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 세계에서 메인보드 공급하는 최고 메이저 업체는 다 대만입니다. 대만이에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메인보드 안 만드느냐? 안 만듭니다. 네,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만드냐고요? 여러분들 메인보드 사보면 대충 얼마예요? Z보드라고 해봤자 한 10몇만 원이고 뭐 B보드나 H보드는 뭐 한 7, 8만 원이 살 수 있습니다. 엄청 비싼 보드를 해봤자 한 2,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보드는 대만은 워낙 오래 많이 만들고 시장을 도미넌트하게 지배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가격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메인보드 개발하는 게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듭니다. CPU만큼이나 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만만 메인보드를 만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이런 거 갖다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개발해 가지고 쓰는 거보다 대만에서 만들게 시켜 가지고 거기서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대만이 뭐 메인보드를 안 만들겠다, 아니 메인보드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각자 만들겠죠. 아마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 될 겁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대만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대만 걸 쓰는 거지, 뭐 미국이나 한국이 뭐 그런 걸 못 만들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만들려면 뭐 금방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이런 제조사들이 만든 보드를 갖다가 이런 공급사들이 수입해 와가지고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을 시킵니다. 뭐 조금씩 내용을 바꿔요. 뭐 시모스 내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오스를 좀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메인보드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PC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공장용으로 쓸 거냐 다릅니다. 사실 PC용이냐 공장용이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성능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공장 가봤어요? 웬만한 공장 가보게 되면 공장하고 여러분 집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집은 어때요? 조용하죠? 막 흔들리는 것도 별로 없죠? 뭐 지진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먼지 있어요? 방마다 공기청정기 돌리고 앉아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PC 들어가 또 어떻게 다뤄요? 막 걷어차고 막 그냥 던지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아주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잘 모시고선 쓸 겁니다. 근데 공장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시끄럽고 온도도 막 그냥 뭐 에어컨 틀 때는 막 시원해졌다가 에어컨 끄고 퇴근해 버리면은 뭐 갑자기 확 온도 올라가고 먼지도 엄청나게 많고 진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 PC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에서 아주 최악의 조건, 온도가 막 변하고 뭐 습도도 막 변하고 먼지 쌓이고 뭐 막 부르르 떨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하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인더스트리용,
즉 공장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할지라도 일반 PC용보다 이 공장용 메인보드가 훨씬 더 비쌉니다. 뭐 그렇다고 뭐 2배, 3배 비싼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아주 튼튼한 그런 이제 메인보드죠. 딱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메인보드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 PC를 쓰는데 그 PC를 쓰는 데가 어디냐? 탱크 아니다. 뭐 비행 전투기 아니 내부다. 뭐 군함 내부다. 뭐 장갑차 내부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장갑차 탱크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진동 소음 뭐 그 안에서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든 게 바로 인더스트리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메인보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폼팩터에 따라 가지고 이 메인보드의 그 각각의 폼팩터에 따라서 어떻게 메인보드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X를 한번 보도록 하죠. ATX는 우리가 이제 풀 사이즈로 보통 생각하는데 사이즈가 웬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까지 봤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일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웬만한 케이스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보통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뭐 30cm, 그러니까 300mm 곱하기 뭐 한 250mm 정도 가로세 사이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림 보게 되면은 사진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30cm 가로가 세로가 30cm 정도 됩니다. 꽤 크죠. 요거는 이제 X570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AMD CPU 쓰는 겁니다. 이게 AMD 이제 그 소켓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Z550 인텔 CPU를 사용하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요새는 그 메인보드가 이렇게 커버들을 갖다 쫙쫙 씌워가지고 뭐 상당히 아주 심플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컴퓨터의 부품들은 다 열이 나는데 이렇게 커버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통풍을 잘 시켜놓긴 했습니다만은 열이 나는 걸 막기 때문에 영향이 좋을 수는 없겠죠. 어쨌거나 뭐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거 이렇게 커버 씌워놓고 있잖아요. 이거 다 띕니다. 다 띄워버려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사이즈다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ATX 보드 그러게 되면은 좀 면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슬롯, 이 딤 슬롯, DDR4를 사용하는 딤 슬롯을 갖다 보통 최소 4개를 갖다 달아 놓습니다. 뭐 뒤에 가면 ETX 같은 경우에, EATX 같은 경우에는 뭐 8개나 16개까지 메모리 슬롯을 갖다가 장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ATX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으로 4개의 메모리 슬롯을 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램 모듈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64GB에서 128GB까지 메모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이 DDR4 메모리의 그 클럭 스피드도 뭐 5333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옛날에 쓰는 지금도 쓰고 있죠. 2133 클럭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물론 이제 5333이라든가 이제 뭐 3200 같은 거는 보통 오버클럭킹 상태에서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200MHz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클럭킹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 보통 오버클럭킹 상태에서 사용하면 여러분들 램도 CPU도 VGA 카드 다 순행으로 냉각을 시키죠. 순행 냉각장치 쓰는 상태라서 냉각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건데 만약에 순행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오버클럭킹 상태의 메모리를 쓴다 그러게 되면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고장납니다. 그래서 순행식 냉각장치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A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해봐야 뭐 2800 정도 또는 266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여러분 순행 안 쓰는 메인보드가 되고서는 3200이나 뭐 4600을 썼다 이러면은 예 뭐 뒷일은 책임 안 집니다. 뭐 VGA 카드나 외부 인터페이스 장착하기 위한 그 PCI 슬롯이 이 ATX 같은 경우는 최소 2개 이상 2개 이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PCI4, PCI 4.0 또는 PCI 3.0인데 16짜리, 16배속짜리가 2개 이상, 그리고 1배속짜리가 2개 이상입니다. 요 1배속짜리 보통 이제 PCI 익스프레스 3.0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PCI 슬롯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이제 최근 제품들은 PCI 슬롯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쓸 디바이스가 없죠 이제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구형 보드에나 이 PCI 슬롯이 장착되어 있지, 적어도 2018년 이후, 2019년 이후에 나온 메인보드는 아무리 기능이 떨어지는 메인보드라 할지라도 PCI 슬롯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포트를 장착합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그 ATX 보드에 사용되는 CPU라면 웬만하면 이제 UHD 그래픽,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RGB라든가 아니면 DBI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요 그림 보기 DBI가 하나 제공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HDMI가 기본으로 항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DP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요 DP 2.0인데 뭐 고해상도, 패스트 스피드의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은 DP를 쓰는 게 낫죠. 이게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표준적으로 웬만하면 다 HDMI를 사용하는 게 흔히 많이 보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M2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2개 이상, 하나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2개. 어떤 경우에는 3개까지 붙은 경우도 봤는데, 뭐 3개인 경우는 뭐 둘 다 M2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제 M2에 연결되는 와이어리스 무선 모듈을 갖다가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형식이 보통 2242라든가 뭐 2280을 다 지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엔간한 M2 메모리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SATA 인터페이스가 이제 보통 4개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6개짜리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VGA 카드를 갖다가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지만은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무리하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개를 연결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심하면 4개나 뭐 비트코인 캐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면 8개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뭐 하여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고성능의 그래픽을 갖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잘해봤자 2개 정도 씁니다. 그럴 경우에 2개의 VGA 카드를 연결하는 방식이 SLI 방식 또는 크로스파이어 방식, 이 2가지가 있습니다. SLI는 보통 이제 엔비디아 VGA 카드를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고, 크로스파이어는 라데온의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서로 연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는 엔비디아 VGA, 하나는 라데온 VGA 갖다 사용했을 경우에 2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서로 다른 이기종 그 VGA 카드를 SLI나 크로스파이어로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는 대부분 요 A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5기가 이더넷을 지원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2.5기가 이더넷을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끔 가정집 같은데 2.5기가 들어온 데가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유선 이더넷 쓰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블루투스를 갖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ATX 보드에서 이제 많이 제공하는 기능인데, M2 슬롯 중에서 보게 되면 좀 짧은 슬롯이 있어요. 2230 그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와이파이 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모드를 하다가 이 M2 2230에다가 딱 끼면은 메인보드 자체에서 이제 무선 인터넷을 갖다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루투스도 블루투스 버전 5.0, 5.2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Z590이나 아니면 X570의 칩셋이 제공하는 기능이죠. 지금 칩셋이 지금 이 커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Z590 같은 경우는 칩셋이 이제 요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기구멍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요 X570 같은 경우는 바로 요 공기구멍이 있는 요 부분에 칩셋이 있습니다. A식으로 만들어진 VLSI 칩셋이죠. A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USB 3.0 중에서 3.2 Gen2 타입의 USB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USB 2.0도 뭐 같이 제공합니다. 뭐 Gen2, 3.2 Gen2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나 또 4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USB 2.0도 뭐 2개씩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 쪽으로 본다면 이제 디지털 오디오 기본적으로 제공하죠. 광 오디오, 예, 옵티컬입니다. SPDIF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오디오를 제공하고, 물론 전통적인 이런 이제 잭 타입의 오디오도 당연히 제공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옵티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SPDIF의 그 디지털 코엑시알이 제공되느냐, SPDIF 옵티컬이 제공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짜잘하게는 이렇게 타입 C가 제공되느냐 뒤에서,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제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ATX 보드는 이 타입 C 포트가 무조건 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요새 가보니까는 2021년도에 나오는 건 물론 당연히 다 있고, 2020년도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어요. 2019년에도 뭐 좀 좋은 보드는 요 포트가 제공이 됐었죠. 제공이 됐었는데, 뭐 꼭 좋은 보드만 제공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2019년에 조립했던 보드 중에서 B250 같은 그 중간급 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이제 타입C는 제공됐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디스플레이용입니다, 이건. 뭐 그런 걸로 봐서는 타입C 형태의 뭐 인터페이스도 뭐 그다지 뭐 제공되기 시작한 게 오래됐고 아주 역사 짧은 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크로 ATX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ATX에 비해서 약간 작습니다. 일단 폼팩터는 크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죠. 앞에서 봤던 ATX가 30 곱하기 30 정도, 그러니까 300 곱하기 300mm 정도였다면은 마이크로 ATX는 웬만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40 곱하기 240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이죠. 정확히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이게 240 곱하기 240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한쪽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약간씩. 그렇다고 해서 뭐 막 1cm씩 크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면적이 앞에 ATX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벌써 크기 차이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램 장착 소켓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처럼 4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2개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2기가에서 128기가 정도까지의 그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이크로 ATX도 램을 갖다가 뭐 오버클럭 상태에서는 뭐 5333이나 3200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이제 2800이나 뭐 2133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PCI 익스프레스 4.0 16배속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이상 제공하긴 하지만 보통 대개 2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PCI 익스프레스 3.0의 1배속은 뭐 하나 또는 2개 정도인데, 엔간해서는 뭐 2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PCI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리고 역시 그 4K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DP라든가 HD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로 출력을, 인텔 UHD 그래픽스가 이제 출력을 해주죠. 주의할 거는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ATX도 마찬가지지만은 DVI 인터페이스나 RGB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요 CPU가 인텔 UHD 그래픽스라 할지라도 이쪽으로 나가는 출력 해상도는 항상 FHD, 즉 1920 곱하기 1080 또는 1920 곱하기 뭐 1200 이 정도의 FHD로 항상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4K 모니터를 갖다 쓰고 있다. 근데 그 4K 모니터에다가 여러분들이 DVI를 만약에 출력 연결한다. 그럼 바보죠. 바보입니다. 뭐 좀 오래된 메인보드, 뭐 한 2018년, 19년에 만든 메인보드라면은 HDMI나 뭐 DVI나 다 같이 FHD입니다만은, 최근에 2020년, 21년에 구매한 이 ATX나 마이크로 ATX 보드라면은 DVI는 여전히 FHD고 이 DP나 HDMI는 4K로 나가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니터하고 연결할 때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모니터가 뭐 애시당초 FHD밖에 지원 안 한다 그러면 DVI를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만약 모니터가 4K짜리 모니터다, 그런데 DVI를 연결했다,
바보 인증이죠. 그냥 바보 인증입니다. 물론 메인보드가 어디까지나 4K를 지원할 때 얘기입니다. M2 인터페이스가 ATX 같은 경우는 무조건 2개 이상이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 ATX 같은 경우는 공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2242나 2260, 2280 인터페이스 다 제공하는데 110 인터페이스 좀 옛날 거죠. 요거를 갖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SATA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이상 지원하고, 그리고 뭐 이건 ATX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텔 CPU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옵테인 메모리 갖다가 대부분 지원합니다.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2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냥 옵테인을 연결해도 되고, 옵테인 전용으로 되어 있는 M2하고 똑같이 생긴 근데 옵테인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소켓을 달고 있는 메인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메인보드 메뉴를 잘 봐야 돼요. M2 인터페이스 만약에 마이크로 ATX인데 2개가 있다. 그럼 이게 둘 다 M2 메모리를 쓸 수 있는 소켓인지, 아니면 하나는 M2 메모리이고 하나는 옵테인 전용인지,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옵테인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기에는 이 그림에도 옵테인 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M2 인터페이스에서 옵테인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메모리를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 메인보드를 샀을 때 거기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읽고 확인해야 됩니다. 역시 이제 SLI나 크로스파이어 이제 듀얼 VGA 연결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ATX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나온 뭐 B250 인텔용이나 아니면 이제 B560 같은 AMD용이라 할지라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네트워크 속도는 2.5기가는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1기가나 100메가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도 역시 이제 M2 2230 소켓이 있을 경우에 와이파이 모듈을 메인보드에 장착해서 쓸 수가 있고, 블루투스도 이제 버전 5.0 또는 5.2를 이제 가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ATX 같은 경우는요, USB 3.2하고 2.0을 다 지원하는 거는 그 뭐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1.1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ATX 쓰는 사람들은 약간 그 옛날 CPU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그 인터페이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eATX나 아니면 이제 그냥 AT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USB 1.1을 달고 있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오디오는 거의 동일한 오디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B250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C가 있죠. 이건 디스플레이용입니다. 디스플레이를 타입C to 뭐 HDMI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서 요 디스플레이를 직접 HDMI 안 쓰고 이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케이블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왠지 HDMI 케이블을 쓰는 거보다가 모니터에 연결한 케이블이 USB 타입C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좀 있어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eATX 폼팩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eATX 타입의 메인보드는 여러분들이 엔간해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용이거든요, 이게. 그림 딱 보면 알겠지만은 뭐가 좀 많이 커 보이죠. 예, 말 그대로 사이즈가 큽니다. 작아도 300 곱하기 260이고, 요건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TX나 이제 마이크로 ATX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격화된 크기가 있는데, 이 eATX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상. 그래서 그 크기가 좀 들쭉날쭉해요. 자, 딱 봐도 비싸 보이죠? 요거는 이제 AMD CPU를 사용하는 그 WRX 80 보드이고, 이쪽은 이제 인텔 CPU, 제온 CPU를 사용하는 X299 이라고 하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일단 메모리 소켓이 물론 이제 4개 이상,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8개죠. 여기도 딱 8개입니다.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뭐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12개나
16기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8개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128기가나 256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보드인데, 요 EATX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봤던 요 마이크로 ATX나 ATX하고는 달리 오버클럭킹 상황에서 아주 높은 주파수를 그 클럭을 사용하는 그러한 메모리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에서 오버클럭킹이라 하더라도 안정된 그런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뭐 잘해봤자 뭐 4333, 3605 이 정도 쓰고, 그리고 사실 EATX를 사용하는 CPU들은 엔간하면 오버클럭킹 안 해요. 그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도 웬만하면은 내가 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2800이라든가 2666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빠른 메모리 안 씁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건데, PC가 단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멀티코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서버급의 CPU나 메인보드는 가능한 한 분산 처리와 멀티 스레드가 가급적이면은 병렬로 동시에 안정화된 동작을 하도록 하는데 설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요 서버급 EATX에 사용되는 그 메모리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메모리가 아니라 대부분 ECC라고 하는 그 에러 컨트롤 코드를 갖다가 같이 담고 있는 그러한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 그 DDR 램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DDR4이고 똑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보드 쓰느냐에 따라서 램도 다르다는 거, 요건 나중에 또 이제 요거는 메모리 섹션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버급이다 보니까는 인터페이스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PCI 3.0 16배속 같은 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EATX 같은 경우에는 PCI 이 4.0을 쓰는 걸 잘 못 봤어요. 물론 뭐 있는 것도 있습니다. 4.0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엔간하면 3.0짜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죠. 빠른 것보다는 안정된 동작을 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런 PCI 슬롯이 좀 많아요. 좀 웬만하면 많이 제공합니다. M2도 비교적 다양하게 뭐 제공하고, SATA도 서버다 보니까 SATA 상당히 많이 제공하죠. 8개, 뭐 12개까지 제공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세싱 전용 서버의 경우에는 당연히겠지만 여러 개의 VGX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LI나 크로스파이어 기능이 상당히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빨라야겠죠. 5기가, 2.5기가 정도의 속도도 지원합니다. 물론 이제 1기가나 100만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고속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런 EATX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서버가 그렇습니다만은 네트워크 포트도 최소한 듀얼 2개 이상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 브리징이나 망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듀얼 랜을 갖다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기가나 5기가 듀얼 밴드를 제공하고, 블루투스도 이제 5.0 버전을 갖다 웬만하면 요즘 다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버급에서는 이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 같은 건 이제 제공을 안 했었는데, 최근은 이제 추세에 맞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보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USB도 마찬가지로 ATX 보드나 이제 마이크로 ATX 같은 그런 이제 구조로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EATX의 가장 큰 특징은 서버급 프로세서를 지원하게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급에서 필요로 하는 서버용 CPU, AMD나 아니면 이제 인텔의 서버용 CPU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소켓을 장착하고 있고, 메모리가 대량 용량의 메모리가 장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빠른 속도 이런 쪽으로 초점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안정된 동작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서버급 메인보드는요, 아무래도 ATX나 마이크로 ATX에 비해서 기능적으로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이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그러진 않아요. 서버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그리고 오래 써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쪽으로 초점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런 면은 약간 뭐 인더스트리용하고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EATX 같은 경우는 좀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뭐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이게 16배속인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with multiply 8, multiply 4 같은 것이 같이 제공되는 모드라고 했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EATX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보이는 이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쭉 있는데 이 슬롯을 갖다가 전부 다 16배속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16배속 쓰고 일부는 8배속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16배속, 일부는 8배속, 일부는 4배속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팅할 때가 다른데,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익스프레스 슬롯이라 하더라도 8개 또는 4개 슬롯을 전부 다 16배속으로, 아니면 반반씩 16배속과 8배속으로, 또는 2개씩 뭐 16배속, 8배속, 4배속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 익스프레스 슬롯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의 지원 속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버급이다 보니까 그 서버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과거의 것들이 꽤 있어요. 즉 16배속을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PCI 익스프레스용 그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서버급에서는 4배속이나 8배속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심심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버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멀티플 스피드를 갖다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ITX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랬죠. 마이크로 사이즈입니다. 표준 사이즈가 이제 170 곱하기 170짜리인데 그림을 딱 보면 알겠지만은 소켓 크기에 비해서 전체 메인보드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야말로 마이크로 보드입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ITX보다 전부 다 이렇게 쬐끔한 건 아니에요. ITX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드 사이즈가 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170 곱하기 170 사이즈를 갖다가 지키고 있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메모리 슬롯도 한 2개 정도, 뭐 마이크로 ATX도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 2개 정도로 끝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메모리 모듈이 슬롯이 1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거의 1개 정도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뭐 한 가지나 2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3개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M2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마이너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SATA는 한 2-3개, 뭐 4개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이 와중에도 뭐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같은 거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X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PC로 사용할 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PC들이 메인보드를 갖다가 이 ITX 보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PC 쓰기에는 ITX도 전혀 부족한 게 없거든요. 없고 뭐 조금 빠른 CPU를 사용하면은 뭐 여러분들 엔간에서는 ATX나 마이크로 ATX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메인보드의 종류 중에서 ATX냐 마이크로 ATX냐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ITX냐 하는 것은 메인보드의 기능에 따른 분류이지 성능하고 상관없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ITX 보드는 작긴 하지만 이거 보면 Z590이에요. Z급입니다. 굉장히 성능 좋은 겁니다. 빠르고 성능 좋은 건데 이 정도면은 예를 들면은 B560을 쓴다. 그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CPU의 서포트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보드예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집에서 쓰고 있는 PC를 갖다가 나중에 뜯어보게 되면은 케이스는 이만한데 의외로 안에 있는 보드가 쬐끔한 경우가 있습니다. ITX 보드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로 뭐 이거 쓰는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버급의 성능을 내야 되는데 ITX 보드 쓰는 경우는 없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웬만한 그 사무용, 뭐 인터넷 검색용 이 정도의 용도에서 쓰는 PC 정도라면은 어떻게 보면 Z590 ITX 보드도 과하죠. 좀 과하긴 한데 뭐 상당히 작은 보드를 쓰는 경우는 많다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금방 얘기했지만은 이 ITX 보드를 갖다 쓰고 있는지 마이크로 ATX를 쓰고 있는지 웬만하면 잘 구분 못해요.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뜯어보고서 이거 ITX네 하고 얘기를 하지 엔간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사용해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메인보드에서 달고 있는 소켓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인텔 계열의 그 CPU를 지원하는 소켓 또는 AMD 계열의 CPU를 달고 있는 소켓 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뭐 CPU가 인텔이나 AMD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CPU들 제조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PC를 뭐 만들거나 지금 쓰고 있다고 하게 되면 뭐 거의 99.9%가 인텔 아니면 AMD CPU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소켓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PC라고 그러게 되면 대부분 아마 6세대 스카이레이크 또는 7세대 카비레이크 또는 이제 8세대 커피레이크를 쓰는 그런 이제 PC일 겁니다. 그런 PC들의 메인보드는 대부분 1151 소켓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커피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1151 V2라고 하는 그런 소켓을 쓰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최근에 만약 여러분들이 CPU를 갖다가 구매했거나 최근에 조립했다 그러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9세대인 아이스 레이크, 뭐 10세대인 코멘 레이크 또는 11세대 이제 로켓 레이크 이런 것들을 쓸 텐데 이것들은 이제 1200 소켓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1200이나 1151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 여기 CPU가 가지고 있는 핀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핀의 개수에 따라서 이 소켓에도 거기에 대응하는 핀의 배열이 쭉 있어요. 요 CPU하고 소켓이 닿는 핀의 개수가 총 1151개, 뭐 1200개라는 뜻입니다. 드물게 아직도 그 5세대 CPU를 쓰는 사람, 뭐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스웰이나 브로드웰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150 소켓이라고 하는 그런 소켓을 쓰는데 뭐 앞서 얘기했지만 숫자 하나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비싼 소켓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소켓입니다. 하스웰 CPU를 스카이레이크에 쓸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스카이레이크를 갖다가 하스웰 CPU에 쓸 수는 소켓에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전혀 호환이 안 돼요. 제온 같은 경우는 이제 2011이나 2066 그 소켓을 쓰게 되는데 일부 그 코어 i9 같은 그런 CPU들은 뭐 2066이나 1011 소켓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어 i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1151이나 1200을 쓰지 않고 이런 2066 같은 소켓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코어 i9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i9도 뭐 1200 소켓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FM 시리즈 또는 AM 시리즈가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 F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A8, A10 같은 또 카베리, 뭐 고다바리 같은 걸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켓이 바로 FM2이고, 이제 비슈라 계열, 즉 FX 시리즈 있죠. FX80, 뭐 FX8300,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AM3 플러스라고 하는 소켓을 썼는데 대부분의 이제 7세대 이상의 브리스톨 블리치, 브리스톨 리치나 뭐 고다바리 이런 건 다 코드네임입니다. 이런 코드네임을 쓰는 이제 7세대 또는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서밋 리치, 뭐 피나클 리치, 마티스 이런 것들은 다 AM4 소켓을 씁니다. 요런 거죠. 요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라이젠 APU, 뭐 레이븐이라든가 뭐 피카소, 뭐 르누아르 이런 것들도 다 AM4 소켓이에요. 그래서 엔간한 요새 사용하는 엔간한 중형 AMD CPU를 지원하는 건 다 전부 다 AM4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젠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라이젠의 소켓이 참 특이했죠. 스레드리퍼 1세대용으로 TR4라고 하는 소켓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사용하는 라이젠들은
뭐 스레드리퍼 대부분 2세대나 3세대 또는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스레드리퍼라면은 STRX라고 하는 소켓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젠 스레드리퍼 3세대 프로 같은 경우, 뒤에 프로가 붙는 경우에는 WRX라고 하는 소켓을 써요.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호환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1세대인 TR4를 쓰는 소켓을 쓰는 라이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호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제 에픽 같은 경우에는 SP3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소켓을 씁니다. 요 그림이 바로 SP3입니다. 이게 거의 듀얼 CPU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뭔가 AMD CPU인데 에픽이다, 에픽 계열이다. 그렇다면은 그 CPU는 똑같이 라이젠 뭐 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SP3 소켓을 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지만 나중에 그 조립할 때 황당한 경우는 안 당합니다. CPU는 에픽 계열을 샀는데 소켓이 뭐 STRX다 그러면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1150과 1151이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 1150개하고 1151개 하나 차이인데 그 중에서 하나 차이날 수 있겠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호환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STRX나 SWX하고 SP3하고도 어뜻 보면 비슷해요. 근데 아주 다른 소켓이 다른 거.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고를 때 반드시 내가 원하는 CPU의 타입이 무엇이냐, 소켓 타입이 무엇이냐 갖다가 확인해 보고 그 소켓 타입에 맞는 메인보드 골라야 된다 하는 거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반품하거나 용산을 다시 뛰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칩셋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칩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인보드의 기능을 갖다가 통괄 제어하는 그러한 이제 회로인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은 이것도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프로세서입니다. 즉 CPU에 이것도요. 그래서 이 CPU, 칩셋 CPU가 메인보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다 제어하고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인데, 이 칩셋이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뭐 X 클래스, Z 클래스, 뭐 Q 클래스, B 클래스, H 클래스, 인텔의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X로 갈수록 기능도 많고 비싸고, H로 갈수록 기능이 단순하고 적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H 클래스는 뭐 정말 저가고 형편없는 기능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CPU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H도 다 있는데 Z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봤듯이 뭐 메모리 슬롯이라든가 뭐 SATA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의 개수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그 상황에서 PC를 조립하거나 한다 그렇게 되면 그냥 H보드 쓰라 그럽니다. 뭐 B보드를 쓰면 더 좋겠지만은 뭐 B보드하고 H보드가 보통 한 3, 4만원 차이 나요. 뭐 그 정도가 뭐 별 부담이 없으면 그냥 B보드 써라. 하지만 H보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칩셋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한 개 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칩셋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합쳐진 거예요. 노스 브릿지가 하는 기능과 사우스 브릿지가 하는 기능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로 합쳐진 것이죠. 유닛 칩셋이거든요. 주요 칩셋의 기능이라 한다면은 뭐 USB 컨트롤, SATA 컨트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나 CPU의 클럭 컨트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가렸네요. PCI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 한마디로 메인보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은 전부 다 이 칩셋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메인보드의 클래스나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칩셋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그 CPU에 그대로 디펜던트한 것이기 때문에 CPU가 새로 나왔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칩셋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인텔 CPU에 지원되는 칩셋이 따로 있고 AMD CPU에 지원되는 칩셋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칩셋을 갖다가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인텔 칩셋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링크를 눌러보면 링크 따라가서 있습니다. 인텔 칩셋이 어떤 것이냐, 뭐 Q 뭐 470, 뭐 Z490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데스크탑 칩셋, 요 데스크탑용의 경우에요. 노트북용 따로 있고, 뭐 서버용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건 데스크탑용의 칩셋인 경우입니다. 그럼 W 칩셋, 뭐 Q, 뭐 Z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알겠죠? 여기에 따라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다 다르고, 하나하나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칩셋에 대한 설명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보고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가 차이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AMD 칩셋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건 링크가 지금 보니까 끊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AMD의 칩셋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따로 정리돼 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뭐 인텔 칩셋이 어떤 기능이 있고 AMD 칩셋이 어떤 기능인지 갖다가 쉽게 비교하거나 한번 한눈에 보고 싶다면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있죠. 다나와. 예. 다나와 사이트, 이거 역시 현재 링크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나와를 갖다가 한번 쳐가지고 크롬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종 그 PC 부품들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CPU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CPU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능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메인보드의 기능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메인보드의 기능이란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칩셋의 기능입니다. 그 칩셋 기능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직접 이걸 해보는 게 좋겠죠.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나와 때 들어가서, 또 인터파크나 또는 지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두 개의 제품 갖다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비교 기능을 한번 보면 메인보드의 기능 비교 쭉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곧 칩셋의 기능 비교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벤더별 그 제품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메인보드 벤더 그러게 되면 역시 이제 기가바이트, 뭐 에즈락, 아서스, MSI, ECS 엘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말고도 여기 봤더니 마이크로닉스, 뭐 폭스콘 이런 데도 서플라이긴 합니다만은 제조도 합니다. 제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 서플라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 갖다가 보통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회사들이 메인보드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회사는 메인보드가 메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른 그 컴포넌트가 메인인데 메인보드도 같이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요 링크를 한번 따라가서 보면은 요 벤더들의 그 제품들 갖다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가바이트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이 기가바이트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제품을 보게 되면은 메인보드도 있고, 좀 더 키워봐야겠네요. 예, 메인보드도 있고, PC 자체도 생산합니다. 데스크탑 PC 제품도 생산해요. 그래픽카드도 생산하고, 뭐 이건 여러분들 뭐 VGA 카드에서 뭐 기가바이트 이런 거 많이 봤을 테니까, 뿐만 아니라 뭐 키보드, 마우스, 뭐 헤드셋, 뭐 셰시, 뭐 파워, 뭐 별거 다 제공하죠. 모니터 생산도 심지어 기가바이트 모니터 중에서 유명한 게 아우루스라는 게 있죠. 예. 한마디로 마더보드만 생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마더보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마더보드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쭉 보면은 기가바이트가 제공하는,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여기 눌러서 보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메인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 쭉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대부분 뭐 인터파크나 아니면 G마켓이나 아니면 다나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제품 설명입니다. 이게 요거 갖다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이제 기가바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에지락이라든가 뭐 아서스, MSI, 뭐 ECS 이런 데 갖다 한번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면서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 최근에 나온 제품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것들의 기능은 어떤가, 주요 사양이 뭐고,
그리고 어떤 것들 지원하는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뭐 내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쭉 봐두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을 보고 특성을 보고 기능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봐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PC나 부품을 보는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 잘 안 보면요, 최근에 트렌드도 모르고 최근에 어떤 것도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뭐 PC에 대한 내용 같은 건 딴 나라 얘기가 되버립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제품들을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보다 보면 여러분들 또 의외로 또 쓸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메인보드 보러 들어갔는데 보다 보니까 키보드가 내가 요새 마음에 드는 키보드가 없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 생산하네, 이거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의외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엔진학도 그렇고 여기도 뭐 메인보드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네트워크 장비들, 뭐 허브라든가 AP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엔진학은 서버 워크세션용 메인보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P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제품을 갖다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서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장 없기 유명하다 그러긴 하는데, 뭐 고장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근데 아서스는 뭐 그래픽 카드도 많이 만들고, 특히 주변 장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데스크탑용, PC용 메인보드도 유명하지만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CSL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ITX 보드 봤죠? ITX 보드 같은 그런 좀 소형 미니 제품 갖다 주력을 해가지고 많은 제품 갖다가 라인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메인보드, 그리고 베어본 PC들, 베어본 PC란 건 하는 건 이제 뭐 CPU하고 메모리하고 스토리지가 없는 상태의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인더스트리얼 PC, 소형 미니 PC들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가, 최근에 메인보드들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그 외에 이런 회사들이 어떠한 PC용 제품들 갖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 쭉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마 꽤 많이 들겠지만 보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이것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PC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 내에 들어있는 메인보드 또는 CPU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흥미 있잖아요, 아무래도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거구나. 이게 어떤 버전이지, 어떤 제품이지, 어떤 급인지 이런 것 갖다 여러분들 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내지는 내 PC 좋구나, 이런 어떤 확인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조만간에 그런 능력이 아마 생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벤더들을 갖다 쭉 보면서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 PC들이 정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메인보드 쓰는가 하는 것 갖다가 CPU의 종류와 함께 공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서 이번 주에 강의를 마칩니다. 많은 확대 학습이 있기를 바랍니다.